수명이 증가하며 옛날보다 질병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약을 만들어냈죠. 현재 의약품은 생산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입니다. 합성의약품은 화학물질을 배합해 인공적으로 만든 약품을 말합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소화제, 감기약 등 대부분이 합성의약품입니다. 이런 합성의약품은 저렴하고 비교적 쉽게 생산이 가능해 의약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의약품은 외부 물질이기에 부작용 확률이 높고 질병의 증상 개선에 그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의약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사람 또는 생물에서 유래된 것을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입니다. 세포를 배양하기 때문에 큰 생산시설이 필요하고 생산 과정이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환자를 타깃으로 하기에 효과도 높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질병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기에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6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제재로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백신, 혈액제제, 혈장 분해제제, 독소, 항독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입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펩타이드나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항체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포배양 의약품으로 세포배양 기술을 통해 제조되는 펩타이드,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입니다. 네 번째는 동등생물 의약품입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라고도 불리며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을 모방해 만든 의약품입니다. 합성의약품을 모방한 제네릭 의약품 개념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량생물 의약품입니다. 동등생물 의약품이 품질 등 비교 동등성이 입증된 바이오시밀러라면 계량생물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이 개선된 바이오시밀러를 말합니다. 마지막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살아있는 세포, 조직,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제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생물학적 제제에 속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시작인 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백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백신이라는 개념이 확립되기도 전에 만들어졌던 치료법, 종두법입니다. 고열의 발진까지 동반하는 천년두는 수천 년 동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1721년 메리워틀리 몬터규는 천년두 환자의 고름에서 채취한 물질을 건강한 사람의 정맥에 상처를 내 접종하는 방식으로 천년두를 예방했습니다. 바로 인두법입니다. 하지만 인두법은 천년두가 전염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러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에 걸린 소와 접촉했던 여성들은 천년두에 걸리지 않더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두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서 채취한 고름을 천년두 환자에게 주입하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험으로 종두법이 인정되었고 1977년을 끝으로 천년두는 박멸되었습니다. 백신의 박하는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이렇게 세계 최초의 백신이 탄생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백신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면역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찾고 이를 추출해 배양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배양 기술을 터득했던 파스테르는 닭 콜레라균을 배양해 건강한 닭에 주입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균이 주입된 닭들은 콜레라 증상을 앓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몇 주 동안 방치된 콜레라균을 닭에게 주입한 결과 닭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닭의 균을 다시 배양해 건강한 닭에 주입한 결과 또 닭이 죽지 않았습니다. 파스테르는 방치된 균의 독성이 약해진 것을 원인이라 파악했고 안전하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탄저병, 광견병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백신 개발에 한획을 그은 인물은 조너스 소크입니다. 아이들을 감염시켜 신체마비 증상을 일으켰던 폴리오 바이러스는 당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소크는 이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했던 곳에서 배운 사백신 개발법을 활용했습니다. 사백신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배양한 후 병원균을 비활성화시킨 백신을 뜻합니다. 반대 개념은 생백신입니다. 폴리오 바이러스를 배양한 후 포름알데하이드 용액으로 바이러스를 죽여 백신을 개발한 소크는 소아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해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소크는 이 백신의 특허를 양도하지 않고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라는 명언과 함께 백신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소아마비가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약 3년 동안 일상생활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하지만 백신 기술이 정립된 덕분에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스카이코비언 멀티주는 2020년 2월에 개발을 시작해 2022년부터 투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업이 글로벌 백신 시장에 진출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 다른 국내 개발 바이오 의약품으로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검증된 치료제입니다. 또 다른 바이오 의약품으로는 대용제약의 EGF 외용액이 있습니다. 당뇨병 족부궤양 치료제로 인체 내 상처 치유 물질인 EGF와 동일한 구조, 활성을 지닌 EGF를 생산해 의약품화한 것입니다. 이렇듯 바이오 의약품은 국내에서도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시장 규모는 7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백신 연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의약품 임상 지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총 845개의 바이오 의약품이 허가되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 의약품을 통해 한국이 세계의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